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식도 전해드리겠는데요. 씁쓸한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이죠. KDDX의 선체 건조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현대중공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가 현대중공업과 사전에 짜고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에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불시 보안 감사에서 몰래 빼돌린 해군의 기밀 문서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이 가운데에는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인 KDDX 개념 설계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이 개념 설계도는 현대중공업의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이 군 용역을 받아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SBS 보도에 따르면 해군 모 중령이 회의장에 KDDX 기밀 서류를 갖다 놓고 자리를 비우면 현대 직원들이 와서 동영상으로 이를 촬영해가는 수법으로 대량의 기밀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해군 측은 기밀이 유출된 것과 불법으로 기밀 문서를 촬영해간 것은 인정하지만 서로 짜고 했다는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에서 기밀 절취 사건을 일으켰던 바로 그 회사를 KDDX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밀 유출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되어 방사청의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이 일정 기간 박탈되는데요. 이상한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KDDX의 기밀 유출 사건이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했고 기무사령부가 관련 사실을 2018년 확인해서 검찰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KDDX 우선 협상 대상자 탈락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사청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우리 해군의 미래 주력 전투함이 될 KDDX 프로그램이 투명과 공정성 시비에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해군에 그 함정 사업부가 있고 여기 가면 이제 뭐 각종 회의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조함단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해군 관련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 항공모함 이런 연구 영역을 하면서 그 함정사업부 조함단에 가서 회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주로 회의를 할 때 휴대폰을 반납을 하게 하고는 회의장으로 입실을 하게끔 합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봐서 이 업체 관계자가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자신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자리를 모두 비우는 이런 상황은 제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 그 안에는 그 회의실을 지금 정리하고 정돈하고 하는 실무장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위, 소령 이런 실무장교들이 모든 것을 체크하고 하다못해 음료수가 뭐가 놓여있는가, 군대는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가 원하는 게 물하고 오렌지 주스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비스켓 같은 회의가 좀 진행이 좀 길다 그러면 비스켓 같은 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고 하는 사람이 항상 있고, 그런 것들도 보조하는 부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자리에는 군인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 많은 서류를 깔아놓고, 그것도 이제 기밀 서류가 될 수 있죠. 이것은 당시 이 회의를 주관하는 최상층부, 최소한 대령급 이상이 이 현대중공업에게 그냥 이 자료를 넘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자리를 비우게끔 고의로 만든 정황이다. 저는 제 경험상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이 전 누군지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증거는 지금 찾아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 회의장에 또 그런 회의에 많이 들어가 본 사람으로서 이거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그렇게 대우조선해양이 먼저 냈던 개념 설계도를 자신들이 다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 입찰 경쟁에 붙어서 대우를 이겼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대우 편도 아니고 현대 편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과정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기무사령부가 이걸 확인하고 지금 이제 검찰에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죄 상태에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이 보안 관련한 사고를 터뜨린 어떤 이 업체가 있으면은 그게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보안 사고 터뜨린 거 아닙니까 지금? 보안 사고를 했고 사실은 범죄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뺀다 하더라도 보안 사고로만 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주면 현대중공업은 여기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점수가. 왜냐? 이 대우조선해양하고 너무나 근소한 점수 차이였기 때문에 이것만 보안 사고로 쳐준다 하더라도 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쳐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현대를 주기 위해서 작업을 오랫동안 해온 사안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뭐 현대편 대우편을 다 떠나서 저는 뭐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공정하게 우리 7조 원대의 우리 한국형 구축함이 정말 축복 속에 나오기를 기대하지 이렇게 협잡, 공작, 비리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고 의심되는 이런 구축함은 찝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이 KDDX 지금 뭐 입찰자 선정 깨끗하게 다시 투명하게 정말 이설 없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인도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경지역에 J-16 등 전투기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것에 맞서서 인도가 그동안 벼르고 별러왔던 히든카드를 분쟁지역 상공에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공군이 지난 7월 말 인수한 최신형 전투기인 라팔이 인수 확인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라다크 상공 초계 비행에 투입되었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가 현지 시각 9월 2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프랑스로부터 인수한 라팔 전투기 1차분 5대를 국경 분쟁 지역에서 약 300km 떨어진 북부 암발라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지난 10일 전력화를 선언했는데요. 전력화 선언 직후에 이 전투기들이 라다크 상공에 대한 전투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4.5세대 전투기인 라팔은 임무의 성격에 따라서 작전 반경이 780km에서 1650km에 달하며 사거리가 300km가 넘는 스칼프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어서 굳이 국경까지 가지 않아도 접경지역의 중국군을 타격할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인도가 36대를 주문한 라팔은 최신 사양인 F3R 버전인데요. A사 레이더에 IRST를 탑재해서 탐지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사거리 200km급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서 현용 중국군 전투기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도가 라다크 일대에 라팔을 배치함으로써 이제 중국군이 항공 전역에서 질적 열세에 몰리게 됐는데요. 최근 4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한 모의 공중전에서 17대 0의 스코어를 찍었다는 제22 라다크에 등판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인도가 라팔 36대 도입했는데 계약을 했죠. 그 중에서 이제 5대 1차분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4대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5대 받자마자 지난달에 바로 이 라다크 지역의 암발라 기지에서 그 전력화 기념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뭐 바로 그냥 이 전투 공중 초계 임무를 띄우는데 얼마나 지금 중국군에게 야 이거 우리 왔어 한번 봐봐 자식들아 까불면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런데 인도군은 이와 함께 이 라팔 전투기에 여성 비행사를 태우겠다라고 공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인도 공군에 있는 그 여성 조종사 중에서 라팔을 탈 사람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라팔 2개 대대가 인도군이 최종 이제 배치가 될 텐데 한 개 대대는 이 중국하고 가까운 이 라다크 인접 지역인 암발라 공군기지, 한 개 공군기지는 이제 서쪽이죠. 파키스탄하고 가까운 쪽에 또 배치를 해서 각각 18대씩 해서 하나는 중국, 하나는 파키스탄 이런 쪽으로 이제 뭔가 견제하는 이런 주 전력으로 쓸 계획인데 여기에 여성 조종사들을 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라팔을 그러면 여성 조종사가 이제 그 조정을 하게 될 텐데 최근에 중국이 J-20 전투기를 가지고
4.5세대 전투기 수호의 30하고 17대 0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젊은 조종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젊은 조종사 데리고 오고 J-20 오고 스텔스 전투기죠. J-20은 라팔은 J-20이 17대 0으로 이겼다고 하는 바로 그 4.5세대 전투기죠. 그러면 라팔의 여성 조종사 태우고 그리고 중국은 17대 0을 자랑하는 그 엄청나게 강력한 중국 그 남성 젊은 조종사 태우고 해서 라다크 상공에서 한번 붙어보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그래도 라팔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까보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인도가 이 라팔 도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은데 뭐 인도가 우리 비호복합 자주자 공포 취소하고 이런 얄미운 점이 있지만 중국이 더 얄밉기 때문에 인도가 이 지역에서 꼭 우세한 뭔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